세리아 2019-20 시즌 주말에 펼쳐졌던 12라운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사수올로와 볼로냐의 경기였습니다. 사수올로가 3대1로 이기며 모처럼 넉넉한 승리를 챙겼는데요. 최근 제레미 보가 선수의 활약이 참 눈에 띄는 사수올로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1대0에서 2대0으로 달아나는 골을 기록했는데요. 최근 5경기에서 3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사수올로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초반 괜찮은 행보를 보이던 볼로냐는 최근 10경기 2승 2무 6패, 최근 3연패로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토리노가 모처럼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브레시아를 상대로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의 남자 마짜리 감독이었습니다. 11라운드까지 토리노는 3승 2무 6패, 승점 11점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12-13 시즌에 승격한 이후 11라운드 승점 11점은 최소 승점, 11라운드까지 6패를 기록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득점도 11경기에서 11득점밖에 기록하지 못했는데 이번 한 경기에서 무려 4골을 몰아쳤군요. 반면 브레시아의 새 감독으로 부임한 파비오 그로소는 감독 데뷔 전부터 최악의 패배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초반부터 토리노에게 PK로 실점 2개를 하고 시작하는 브레시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고 도적으로 마테오 선수가 퇴장까지 당하게 됐는데요. 이후 베렌게르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토리노가 가볍게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다음, 인테르와 베로나의 경기입니다. 인테르가 2대1로 겨우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부상자가 많은 인테르, 센시가 아직 풀핏이 아니라는 보도 속에 또다시 바렐라와 브로조비치가 주전으로 나왔는데요. 이 두 선수에 대한 체력적인 우려가 참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르는 초반부터 경기를 어렵게 풀어갔습니다. 한다노비치가 PK를 내주고 이른 시간 실점하게 된 겁니다. 위기의 인테르, 하지만 인테르에는 축황 베시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만회골이 필요한 장면에서 완벽한 위치 선정 능력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다가 크로스가 날아오자 정확하게 머리로 골을 만들어냅니다. 베시노다운 골이었습니다. 이후 인테르는 바렐라의 원더골로 역전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인테르 선수들의 활동량의 승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명의 미드필더가 이만큼이나 뛰어줬고요. 이건 인테르 센터백 3명의 히트맵입니다.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리면서 많은 공간을 커버해주고 공격 가담을 해줬기 때문에 이루어낼 수 있었던 역전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인테르 역대 최고의 스타트를 끊고 있는 인테르입니다. 12라운드까지 승점 31점을 획득했는데 이 31점은 인테르 역사상 첫 12경기 최다 승점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번 경기로 딱 한 명만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할 선수가 바로 센터백 바스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고딘의 체력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로테이션으로 출전 중인데 참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라운드 베스트에도 뽑히기도 했군요. 사실 바스톤이 이 선수 아탈란타에서 넘어온 선수인데요. 화려한 면면을 가진 아탈란타 출신 흑역사를 이 선수가 좀 깰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심각함이 빠져있는 클럽이 여기 있습니다. 나폴리가 제노와의 경기에서 또다시 비겼습니다. 어느새 최근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데요. 팀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이제 경질설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고, 알랑은 얼마 전에 집에 괴한이 침입해서 임신한 와이프가 호텔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랑 사건 이후 이번엔 지엘린스키가 차량 강도를 당했고 와이프는 고향인 폴란드로 피신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모두 나폴리 울트라스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거기다 선수들이 합숙훈련을 거부하자 빡친 회장은 모든 선수들을 다 팔아버릴 수 있다고 강경하게 나오는 등 현재 나폴리 팀 분위기는 개판인 상태입니다. 계약 기간이 1년도 안 남은 메르텐스는 이미 구체적인 이적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인테르로 이적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인테르 팬인 저로서는 참 좋지만 그래도 참 씁쓸하네요. 아니 그런데 다 집어치우고 이 새끼들이 제일 노답이에요. 나폴리 울트라스 놈들인데 아니 무슨 소림축구입니까? 축구 졌다고 왜 선수들 테러를 합니까? 테러를. 세상에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이번 나폴리 제노와의 경기는 제노와의 골키퍼 이누이트 라두 선수의 여러 선방들이 참으로 빛났던 경기였습니다.
이 선수 역시 인텔의 유스 출신 선수인데 그냥 뭐 인테르뽕이 좀 차올랐던 경기라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 칼리아리와 피오렌티나의 경기입니다. 골이 엄청나게 나왔던 경기였는데요. 칼리아리가 피오렌티나를 5대2로 박살을 냈습니다. 전반전에 이미 로그의 골, 피사카네의 골, 시메오네의 골로 3대0으로 앞서갔던 칼리아리. 후반 들어서도 주앙 페드로의 골, 그리고 나인골란의 원더골로 5대0까지 벌립니다. 이 경기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나인골란이었는데요. 이 원더골뿐만 아니라 로그의 첫 골 어시스트, 시메오네의 세 번째 골 어시스트, 주앙 페드로의 네 번째 골 어시스트까지 어시스트도 무려 3개나 기록했습니다. 여러모로 나인골란이 아쉬워지는 인테르 팬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제가 이번 시즌 축구 보면서 제일 빡칠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교체 선수로 바르사는 비달을 내보낼 때, 인테르는 교체로 갈리아르디니를 내보내는 꼬라지를 볼 때였습니다. 이 참담하고 막막한 심정을 너는 아시냐고요? 어쨌든 어느새 단독 4위까지 치고 올라온 칼리아리. 칼리아리의 돌풍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시즌 꿀잼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라치오와 레체와의 경기는 라치오가 4대2의 넉넉한 승리를 챙깁니다. 경기는 초반 팽팽했습니다. 호아킨 코레아와 라파둘라가 한 골씩을 주고받았지요. 이후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골로 점수 2대1. 이후부터는 바로 이 VAR로 양팀의 희비가 엇갈리기 시작하는데요.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파울이 지적되며 레체에게 PK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PK를 차는데 막았어요. 근데 다시 넣었어요. 하지만 이 골이 VAR로 취소가 됩니다. 네, 다시 보니까 PK를 차기 전에 라파둘라가 먼저 뛰었네요. 라치오에게는 참 운이 좋았습니다. 반면 라치오는 상대 핸드볼로 PK를 얻었고요. 레체와 달리 PK를 깔끔하게 넣었습니다. 코레아는 이후 한 골을 더 넣었는데요. 참 쉬운 찬스 날려먹고 골 잘 못 넣기로 명성이 자자한 호아킨 코레아입니다만 그렇게 날려먹고도 벌써 시즌 6골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만 좀 하자. 하니까 또 잘 되잖아. 다음 삼프도리아와 아틀란타의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우디네스의 저주라도 있는 걸까요? 9라운드에서 우디네스를 7대1로 개박살 내버린 아틀란타였는데요. 이후 3경기 연속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아탈란타는 말리노프스키의 경고 누적 퇴장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확실히 태클이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삼프도리아는 라니에리 감독 부임 이후 5경기에서 4무 1패를 기록 중인데요. 아직 승리가 없지만 꾸역꾸역 승점을 따내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경기인 우디네세와 스팔의 경기도 0대0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다만 0대0으로 끝날 경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양팀이 합쳐서 무려 34개의 슈팅을 주고받았던 치열한 경기였는데요. 사실 스팔이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추가 시간이 적용된 96분, 세마의 핸드볼이 VAR로 지적되면서 버저비터 페널티킥 기회를 얻었던 스팔. 하지만 이것도 못 넣으면서 경기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파르마가 로마를 2대0으로 잡아내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최근 부상에 지칠대로 지쳐있을 로마 팬들에게 또 한 번 아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스피나졸라가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교체 아웃이 되는데, 아니 제가 인테르 팬이라 더더욱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여기서 왜 산토니 투입되죠? 플로렌지는 왜 안 쓰고 산토니인 겁니까?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로마의 최근 6경기 선수들 출전 시간입니다. 물론 독감으로 결장한 경기가 있긴 했지만 플로렌지가 스피나졸라에 이어 산톤에게도 완전히 밀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납득이 안 됩니다. 산톤보다 못할 리는 없을 텐데. 야, 왜 나는 뭔가 와닿지를 않냐? 뭐 이쯤 되니 언론에서도 플로렌지 이적 가능성을 보도하는 기사를 막 써제끼고 있는데 어쩌면 로마는 토티 데로시에 이어 또 한 번 주장과의 이별을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는 스프로카티의 선취골, 코르넬리우스의 쐐기골로 갈렸는데요. 로마는 이 콜라로프의 프리킥 골대샷도 아쉬웠고 두 번째 실점 장면인데요. 클로이베르트의 삽질도 아쉬웠습니다. 이 패스미스 한 번이 2대0이 되는 추가 실점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도 그 수많은 부상자를 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챔스권과 2점 차로 따라가고 있는 로마를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최소한 지난 시즌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살펴볼까요? 유벤투스와 밀란의 경기였는데요. 유벤투스가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승부는 디발라의 한 골로 갈렸습니다만 객관적인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참 유벤투스를 상대로 대등하게 잘 싸웠던 한 판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그냥 선수들 클래스 차이로 진 거죠. 마동석한테 맨몸으로 맞짱을 뜨면 개처 맞고 뻗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유벤투스에는 무승부로 흘러가던 경기를 멱살 잡고 캐리해주는 디발라라는 훌륭한 공격수가 있었던 것이고, 밀란 공격진에는 그에 못 미치는 피용택과 차라놀로가 있었던 거죠. 특히 피용택은 이번 시즌 완전히 평범한 중위권 수준의 공격수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현재 피용택은 패스 받아서 슈팅밖에 하지 못하는 애매한 원툴 공격수로 전락했고, 차라놀로는 그냥 세트피스 그리고 중거리 슛밖에 없는 선수죠. 밀란이 지금 현재 리그 11골로 임모빌레보다 골을 못 넣고 있는데 아무리 감독이 등신 같았어도 이건 밀란 공격진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유벤투스의 디발라는 밀란 킬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밀란과의 홈 경기에서 5경기 5골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날강두가 또 하나의 사고를 쳤습니다. 디발라와 교체되는 과정에서 그냥 집에 가버렸는데요. 이건 정말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고를 그냥 아주 달고 사시는구만. 끝으로 밀란의 전 캡틴 몬톨리보가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피오렌티나 시절부터 정말 좋아하던 선수였는데 참 말년이 순탄치가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제2의 인생도 응원하겠습니다. 12라운드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A매치 주간으로 리그 경기가 열리지 않습니다. 리그 경기 외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했는데 제가 다음 주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내내 지방에 있어야 하는 관계로 영상을 만들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 주 쉬고 2주 뒤에 13라운드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